안녕하세요. 고전과의 인터뷰. 오늘은 위정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책숲산책에서 소개해드린 책들이 주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책들이 많았는데요. 본의 아니게 그런 책들이 손에 끌려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정편은 시작부터 정치에 관한 주제이다 보니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 공직자 비리 문제, 언행성 문제 이런 것들과도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순수한 북튜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무슨... 위정편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정이라는 제목은 위정이 덕 첫 번째 구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하기편에서는 학문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위정편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1장과 3장, 8장과 21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나머지 부분은 효와 제, 공자의 수양과 학문에 대한 태도, 다양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정편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는가? 예, 1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왈 위정 이덕이 비어 북신 거 기소 얻은 이중성 공진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뭇별이 그것을 향해 예를 갖추는 것과 같다. 나는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도덕적 모범이 되기를 희망했네. 그러나 당시에는 시행될 수 없었지.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도덕적 모범도 아니고 어떤 지혜의 화신들도 아니고 정략에만 능한 사람들로 자꾸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자리한 북극성을 중심으로 뭇별이 운행함과 같이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 본보기가 된다면 백성의 교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격이 고상한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어질다거나 효성이 깊다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국이나 용병의 기술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정치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셨어요. 이상이라? 자네가 말하는 능력이 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능력이 결국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겠나? 당장 정치판에 추잡한 행태들을 보게. 자네가 말한 능력으로 이들이 지금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현실은 덕으로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현실에 적합하다면 덕이든 법이든 무엇이든지 취하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나 조조일세. 안녕하세요. 우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차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선생님 다음 장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좀 이따 나 좀 보세. 제가 무서워할 줄 아십니까? 자왈 시 300을 일언 이 폐지하니 왈 사 무산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 300편의 뜻을 한마디의 말로 대표할 수 있으니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이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공자의 어머니가 단골, 즉 무당이었다는 점, 공자가 어릴 때부터 악기와 노래에 능숙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는 시경이 아니라 그 당시의 보편적인 민요, 즉 노래라고 해석했습니다. 시300은 이러한 노래 중에서 공자가 채집하고 선별한 것을 말하는데요. 공자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시에서 선함을 말하는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동시켜 분발하게 함이고, 악을 말하는 것은 방탕한 마음을 경계하는 것이니 오직 사람들이 본래 바른 성정으로 돌아가게 함이네. 시경 전체의 핵심을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지. 시를 통해 사람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배우고 닦을 수 있네.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이라네. 간특하고 매정한 사람이 어찌 이 마음을 알겠나? 왜 절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그만하시죠. 두 분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으신 거예요? 자네가 원고를 그렇게 써놨잖아. 옛날 같았으면 그냥 확. 자왈 도지 이정하고 제지 이형이면 민면이 무친이라. 도지 이덕하고 제지 이례면 유치 자격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할 수는 있으나 부끄러워함은 없을 것이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나라의 격이 갖추어질 것이다. 덕이 중요하냐 법이 중요하냐 또 다투실 것 같은데. 아이고. 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해도 사람은 짐승이 아니네. 결국 덕과 예는 인간의 본질을 생각할 때 정치의 근본이 되어야 하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덕이니 예니 이런 말은 너무 주관적이고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법을 바로 세워서 올바로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아무리 있어도 뭐 요즘 아시잖아요. 그 정준 학 이런 그런 사람들은 버젓이 그렇게 했잖아요. 왜 말을 얼버무리나? 다 큰 어른이 소신껏 말하게. 다 알면서 이런까지. 자, 어쨌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고도 법을 빠져나가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법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강하고 더 엄한 벌을 계속 만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옳지, 잘한다. 좋네. 덕으로만 치세하기에는 인간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걸 인정하네. 법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 그러니 자네도 이제 인정하게. 그래도 덕이 바탕이지 않는가? 그렇지? 네, 인정합니다. 아유, 훌륭하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아유, 참 오늘은 어렵네요. 두 분 또 밖에서 싸우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또 가슴을 펴고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의 책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오후의 책방은 다음 카페 독서클럽과 함께합니다.